알 수 없는 공포에 겁이 질려 떨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엔 그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깜짝 놀라게 하는 누나, 부활이. 이들이 본 건 신비 아파트. 허름한 간판에 이 아파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소문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숨을 참고 지나가야지 이 아파트의 귀신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파다한 이곳. 그런데 하리야! 우리 꾸러기들 여기 있었네.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알고 먼저 온 거래? 네? 우리가 이사 올 집이 여기잖아. 우리의 새 집은 바로 신비 아파트. 깜짝 놀라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이들을 지켜보는 수상한 인물,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익숙해질 구도. 앞으로 이 신비 아파트 시리즈에 틈만 나면 보게 되는 시그니처 구도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하리아 가족들은 이어 하나둘 짐을 들고 이 신비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는데, 가볍게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좀처럼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하필이면 왜 또 4층이야? 아빠, 우리 딴 데 가서 살면 안 돼요. 여기 귀신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 어딨어 귀신이?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안다고요. 귀신 소문에 겁에 질린 하리 동생 둘이.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맙니다. 고장인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한기 알 수 없는 소리가 엘리베이터에 흘려들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알 수 없는 소리, 음산한 비명과 같은 소리,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린 하리와 둘이뿐인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는 엘리베이터 고장 외에는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뒤편에선 안에 괜찮으시오? 엘리베이터가 좀에 낡아서 그래요. 분명히 엘리베이터에선 끔찍한 눈동자와 손이 튀어나와 겁에 질린 둘이를 덮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작동한 장난감 사이렌 소리에 정체불명 눈동자와 두 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경비실과의 통화. 모든 상황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수상한 시선은 멀리서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때 얘들아? 별로예요. 아파트에 결국 이사온 하리 둘이는 이곳저곳 한번 용기를 내서 둘러보기로 하는데, 하지만 둘이는 엘리베이터의 멈춘 현상, 그리고 끔찍한 소리를 경험해서 그런지 승강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향한 계단, 그 계단에서 본 처음으로 이 신비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마주한 생명체. 뭐야? 왜 길을 막고 그래? 이 계단은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여긴 내 구역이거든. 다짜고짜 계단이 자기 구역이라고 허락받으라는 소리를 하는 생명체. 가면으로 얼굴을 덮고 있어 그런지 정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리는 대충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거라고 예상할 뿐이죠. 이 초록 생명체는 갑자기 계단을 이용하고 싶다면 자신과 내기를 하는 게 어떠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얼토당토 없지만 그래도 승부욕하면 지지 않는 하리. 내기 제안에 승낙하고 맙니다. 구슬을 딱 한 번만 던져서 저 맨홀 뚜껑 중앙에 가장 가깝게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하리의 방에 구슬 던지는데 실수를 하고만 초록 생명체. 그런데 갑자기 이 생명체의 외침에 구슬이 마치 마구처럼 이동하더니 맨홀 뚜껑 정중앙으로 이동하고 맙니다. 이 상황이 염려되는 둘이, 그리고 운도 좋다 흘러보내는 하리. 이번엔 하리 차례죠. 딱 봐도 내가 이겼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내게 이겨버린 하리. 인정할 수 없다 외치는 초록 생명체지만 규칙도 없고 약속도 깰 수 없기에 결국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데, 그 소원은 스마트폰 30개, 하나에 100만원만 잡아도 3천만원?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진 소원이죠. 이에 당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열받아, 땅 떨어지네. 야, 됐어. 그럼 너 먹는 거나 줘봐.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엿인데. 그런 게 어딘가? 그럼 우린 간다. 나중에 시비나 걸지 마셔. 마지막에 왠지 노린 듯한 수상한 웃음. 내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집에서 쉬려 했지만 내기 중에 게임기를 두고 왔다는 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리 둘이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마는데,
다 왔다. 빨리 가져오자. 누나! 빨리 안 오고 뭐해? 발이 안 움직여. 아우, 지금 장난칠 때냐?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안 움직인다고. 으이구. 뭐야 저게? 누나! 신비아파트 첫 귀신 씬이자 정말 무서운 공포 씬이죠. 엘리베이터 숫자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처음에 보이지 않던 귀신손, 갑자기 급상승하는 엘리베이터와 다시 나타난 수많은 귀신의 눈동자,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둘이인데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허나 귀신의 행동이 멈춘 건 아니었죠. 이를 보고 황급히 1층에서 13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누나 하리. 이제 겨우 7층이네. 13층까지 뛰어가기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슬그머니 나타난 계단 속의 그 아이, 갖고 있던 부메랑 같은 물체를 던지더니 이상한 마법을 부립니다. 지친 하리를 13층까지 단숨에 올려버리는 기묘한 마법. 재밌는 건 이때 하리 표정이 나름 당황하지만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도착한 13층에서 동생 둘이의 소리를 듣고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보는 하리. 생각보다 구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둘이를 놔줘. 두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하리.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선 두리가 마주친 귀신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알 수 없는 회상. 있어요. 꺼내주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저희가 꺼내드리겠습니다. 꺼내주세요. 그랬구나. 저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귀신은 두리를 괴롭힌 게 아닌 엘리베이터에서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외치는 중이었습니다. 하리는 이를 느끼고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풀려버린 신비아파트 승강기의 귀신 비밀. 모든 일은 일단락되고 뒤에서 슬그머니 다시 나타난 초록 생명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 정체는 말이지. 도깨비 신비라고 한다. 오늘도 평화로운 신비아파트. 비오네요. 두리 아빠는 공포에 떨고 하리는 신경도 안 쓰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공포로 전환됩니다. 뒤돌아보는 여자, 그리고 뽀로로 아니야? 신비아파트 제작진이 진짜 초창기에 만들었던 히어로스쿨 웅이라는 캐릭터인데 뭐 아무튼 열쇠를 떨어뜨리는 아이, 그리고 천둥과 함께 클로즈업되는 짭퉁 뽀로로는 엄마의 등장.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엄마는 매번 무서운 법이죠. 앞선 장면은 모두 TV 속의 한 장면이고 신비아파트를 처음 제작한 2014년에 방영되었던 히어로스쿨, 그리고 신비아파트의 최초 콜라보 장면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는 아빠 구인남. 예상대로 엄마들은 무섭거든요. 하지만 구인남도 진짜 묘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아파트 초창기 파일럿 프로그램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에 방영되었던 시즌5까지 이 설정 그대로 바뀐 것 없이 가져간 거 보면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설정 자체도 좋은 아빠 엄마 구인남 유지미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두리와 하리가 파일럿 프로그램 역시 한방에서 2층 침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두리는 지난 신비아파트 1화에서 처음 만난 도깨비 신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어떤 물건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아 소중하게 다뤄지면 그 물건은 100년이 되는 해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생명을 얻어왔지. 너희 인간들은 그걸 도깨비라고 부르더군. 그리고 나는 이 신비 아파트가 100년이 되는 바로 올해 태어난 도깨비님이시다. 요런 파일럿 프로그램 설정 10주년인 올해까지 쭉 변함없이 이어왔다는 점, 그게 진짜 신비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그 10주년 신비아파트의 두 번째 이야기, 다시 보고 놓친 내용들 토이쿠가 함께 전부 파헤쳐 드릴 예정인데, 쿵쿵 층간소음에 잠들지 못한 두리, 어쩔 수 없이 잠도 못 자고 두리의 444호 바로 윗집인 544호에 찾아가야 됩니다.
허나 544호 누가 살고 있진 않는지 문 앞에 전단지가 한가득 보이거든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앞선 1화에서 승강기라는 귀신의 존재를 생애 처음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544호 내부를 몰래 살펴보는 하리인데 누나, 뭐 보여? 이거죠. 지금은 사실 신비 아파트의 수많은 테마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림과 더불어 전 세계 마수들을 테마하고 봉인하는 아이기스 테마사, 그리고 역대 최고의 힘을 가진 귀도 테마사들까지 테마사 천국이라 공포적인 부분이 조금 희석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신비 아파트 파일럿 그리고 시즌1 이땐 공포적인 요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원초적으로 다갔던 것 같습니다. 뭐 신비를 제하곤 귀신을 테마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도깨비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바로 신비의 등장. 야, 여긴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 귀신은 다른 데도 많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귀신을 여기 이사 와서 2번이나 봤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로 이사 온 이후가 아니라 내 엿을 먹은 이후겠지. 도깨비 엿을 먹고 귀신을 보게 된 거라는 신비, 이로 인해 끝없이 고통받고 있는 하리와 둘이인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 테마사들은 사실 오랜 훈련과 각자 갖고 있는 직감, 능력 등을 이용해서 귀신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하리 둘이는 도깨비 엿으로 귀신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현우와 가은이는 어떻게 귀신을 잘 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일반인 중에 더러 귀신을 보고 놀라고 고통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도깨비 엿을 먹고 귀신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가은이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예지 능력이 퇴마사 수준으로 정말 강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끔 일반인들이 귀신을 보는 건 만티코어, 구미호 이런 마수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귀신이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귀신들은 도깨비 엿 없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승강기와 도리끼 같은 귀신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없던 도깨비 엿으로만 볼 수 있는 약한 귀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저 귀신은 지방령이라 못 나와. 야, 나오잖아. 여기서 또 추가 공개되는 설정, 지방령은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한다 라는 지방령에 대한 정보인데 무참히 설정이 바로 깨져버립니다. 튀어나오죠. 아무래도 544호가 아닌 신비 아파트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령이다 라는 정도의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지방령 제거하기에 신비의 부메랑, 옥상으로 지방령을 날려보내려는 신비, 허나 예상보다 유연한 귀신 둘이가 옥상으로 대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파악 정리도 하기 전에 뭔가 황급히 두리번거리면서 사라져버린 지방령, 그리고 둘이는 옥상에서 당하고 있는데 둘이는 이 위에 있어. 여기 지방령, 아니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도리끼. 아파트에 올라온 연출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 연출, 추후 다시 한번 더 무섭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향랑각시 편인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떤 편이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름이 도리끼면 도리끼답게 땅에서 거꾸로 다녀야 될 것 같지만 예상과 달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귀신, 그래도 도리끼라는 설정을 유지하고 싶은지 둘이를 거꾸로 들고 날아오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 황급히 기지를 발휘해서 뚜러뻥을 찾아 던져 둘이를 구하려는 하리. 근데 그 뚜러뻥이 영 좋지 않은 자리에 붙어있네요. 이거 붙어있을 수 있긴 있어? 아니 살아있을 수 있긴 있어?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무언가 떠올리는 신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신비 아파트에 우연히 지방령 도리끼를 보고 함께 즐겁고 희망적인 삶을 살던 한 아이, 그 윤석이란 아이가 이 세상을 등지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에 거꾸로 돌아다니던 도리끼, 진짜 가슴 뭉클한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신비 아파트 최초의 뭉클한 사연으로 이 도리끼를 뽑고 싶네요. 아무튼 그 세상을 등진 아이와 우연치 않게 완전히 똑같이 생긴 두리를 오해해서 하늘로 끌고 가려던 도리끼가 두리를 놓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구한 건 다름 아닌 도리끼의 친구 윤석이. 이때 신비 아파트는 도깨비임 또는 테마사임 외에도 귀신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감되는 연출을 보여줄 수 있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신비 아파트를 만들어낸 힘이겠죠. 이제 진짜 졸립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처음부터 난 알았지. 너희는 나와 계약을 하게 될 거라는 걸.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설정 하나가 존재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지나가는 고양이. 이 고양이 때문인지 숨어있는 아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데, 손가락 수신호를 보여주고 황급히 다시 숨는 아이들, 그리고 집중되는 고요함 속에 잡았다! 넌 누구야? 여기 왜 있어? 미안. 에이, 뭐야. 다시 하자. 다시 해? 네가 방해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술래. 이제 막 아파트에 이사온 둘이 내심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릴 생각에 술래하는 것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하네요. 눈을 가리고 평범하게 술래잡기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나 잡아봐라! 어디 있는 거야? 우와! 잡았다! 귀신이다! 귀신? 이 모든 것은 꿈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는 것처럼 기절한 두리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친구들. 도대체 이 짧은 술래잡기 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 귀신이 등장했는지. 아무튼 두리는 학교에서 하게 한 누나 하리에게 달려가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자. 뭘? 따라와. 신비야! 신비야! 어디 있니? 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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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해결해줄 신비는 어딜 둘러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비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몰랐던 하리와 두리는 추후 고소를 통해 신비를 언제 어디서든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아직 파일럿은 애써 신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도깨비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나의 아이스크림 빼앗고 도망치는 두리. 장난이 시작되었을 그때, 야 잡아봐라!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두리야, 도망치자! 신비 아파트 최초로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술래기 등장.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하곤 모두 멈춰버리는 엄청난 시간정지 능력. 갑자기 비슷한 능력인 시즌4 현혹기가 생각나네요. 현혹기가 체면으로 기억을 지우는 시간정지? 능력을 사용했다면 술래기는 찐으로 아파트 한정이지만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허나 이 엄청난 능력, 신비 아파트 속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인지 고양이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비를 찾는 방법 말고 술래기를 찾는 방법, 술래기 소환 방법은 찾아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소환 방법이죠. 나 잡아봐라! 야 잡아봐라! 아무튼 지나가던 고양이의 도움으로 술래기 공격에 피할 수 있었던 하리두리. 이때 추격전은 진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잘 몰입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상위급의 시간정지 마법을 부리는 금비, 혹은 수많은 테마사들이 없는 이 신비 아파트 3편 술래기 편에선 고양이와 같은 지형지물 또는 개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죠. 상황 종료 후 등장한 신비, 불평 불만을 갖는 신비 성격은 가장 최신 5기까지 쭉 변함없이 이어져 왔네요.
그리고 덤으로 귀신을 볼 수 있는 도깨비엿을 덤벙대며 바닥에 떨어뜨린 실수까지 저지르는 신비.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저조차 잊고 있었던 설정 한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나올 때 문을 잠궜었나? 아이, 어? 응? 응?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랑 계약을 하는 게 어때? 개야? 도깨비엿을 먹고만 하리 아빠 구인남. 이거 너무 오래돼서 저조차 까먹은 설정이거든요. 추후 직접 귀신이 되기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도깨비엿을 먹고 어떻게 신비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풀리지 않는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튼 도깨비와의 계약, 귀신을 물리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새끼손가락 약속을 하게 된 하리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속 첫 미션인 술래기 퇴치하러 가게 되는데 드디어 본격적인 술래기와의 대결. 이름처럼 술래기는 술래잡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공포적인 연출과 추적을 통한 심리적인 압박을 잘 표현해서 그런지 추 라바나부 같은 술래잡기 컨셉으로 다시 한번 유사 컨셉 귀신이 나오는데 이 라바나부와 술래기의 다른 점. 첫째, 신비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술래기, 그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라바나부, 이게 차이가 있다 볼 수 있고, 둘째, 퇴마사의 개입. 라바나부는 최강님이 등장했었죠. 거기에 적절한 하리 신비, 비테마사 멤버들의 해결 노력 등이 좋은 평가를 이뤄냈고, 술래기는 테마사 없이 철저하게 하리 피지컬로 이겨버리는 기념비적 에피소드. 셋째는 성기 악기의 차이인데 이건 계속 이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리로 오는 거야? 나 좀 맡겨! 뛰어내려! 뭐까? 진짜 재밌네요. 아니, 저만 재밌나?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아무튼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흘러갑니다. 신비는 이전 하리두리에게 이 술래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는 추후 500년 이상 살았다는 금비에게 귀신 속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죠. 허나 이 술래기 편에선 술래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설명한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신비는 이 술래기에 대한 존재가 신비 아파트에 이미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나 퇴치까진 진행하지 못한 게 아닌가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술래잡기에 끌어들인 다음 영혼을 붙잡아 영원히 헤매게 만드는 녀석이지. 영원히?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승천시켜? 눈 가리개를 풀면 돼. 뭐야, 그게 다야? 그게 쉬울 것 같냐? 네, 하리는 쉽죠. 바로 점프해버리면서 술래기에 눈가리개를 풀어버린 하리. 이때 아무래도 신비는 구월이랑 평생 종신계약 가야 되겠다, 점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신비가 하리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신비 아파트에 살고 있던 현우와 계약을 맺고 전부 일이 예상치도 못하게 흘러갔을 테니 말이죠. 쟤 좀 놀려줄까? 너 이리 와봐. 어디야? 오늘의 이야기는 하리 아빠 구인남, 그리고 의외로 파일럿부터 고정 출연 중인 신비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 두 명의 캐릭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요?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러 온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느닷없이 하는 경비 아저씨. 아무래도 신비 아파트 세계관 10년 동안 한때 에피소드 주인공의 역할도 맡은 적 있고 절대로 잘리지 않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한가득한 이 아파트를 한결같이 지켜온 이 경비 아저씨는 짬바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인남을 한 번에 백수인지 알아보고, 잠깐, 누가 봐도 백수인 거 한 방에 알아볼 수 있잖아. 아무튼 과감하게 아파트 깊은 지하 보일러실로 함께 들어가자며 구인남 동행시키는 경비 아저씨.
아무래도 전직 귀도 테마사? 아이기스 대원?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저거 맞죠? 그래요. 얼른 들어가. 깜빡했네. 잠깐 기다려봐. 네? 잠깐만요. 저만 두고 가시면은 구인남이 겁에 질린 음산하니 신비아파트 지하실.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경비 아저씨. 아무래도 귀신을 한 번도 본 적 없거나 너무 많이 봐서 면역이 오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지만 신비아파트를 몰래 지키던 수호자, 조용히 뒤에서 미스테리한 사건 해결을 조력하던 사람이 뜬금없는 반전, 이 경비 아저씨였다면 하는 이프, 만약의 설정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경비 아저씨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마침 고양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아저씨, 아저씨. 백수 살려! 이렇게 빨리 도망갈 수 있다고? 시간이 흘러 하리두리 하교 시간. 아파트 내에 늘어난 고양이 때문에 말썽인 주민들. 평소에 사람들이 피하던 주민들이 고양이를 내쫓으며 처음으로 하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길고양이를 불쌍하게 본 걸까요? 자신들이 잘 돌보겠다며 고양이를 감싸는 하리. 데자뷰가 잠깐 보이죠? 신비아파트 시즌5 고스볼 제로 번개편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 번 더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키우는 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상황이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제 의견을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할 용기는 없지만 고양이들이 일회성으로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로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시즌5 밉상이만큼은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네요. 아우, 이렇게 복수하기냐? 뭐야, 나 아니야. 뭐야, 이등신 너였어? 도깨비도 방귀 끼냐?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독가스다! 대피하라! 속이 안 좋은 신비. 여기서 또 신비아파트 우리가 잊고 있던 설정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100년 된 아파트에서 태어난 도깨비 신비.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신비 역시 몸에서 이상이 온다 라는 설정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설정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선 사라진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케르베로스 만디코어 편만 생각해보더라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망바 편에선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신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장면에 이어서 몸이 좋지 않던 신비를 다시 한번 찾는 하리두리. 여기서 또 잊혀진 건지 흑역사 설정이 되어버린 건지 또 다른 사라진 설정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날 부르고 싶을 땐 이 주문을 외워. 그 창피한 걸! 락게 락게 비계도 락게 락게. 우와, 진짜 나왔어! 10년 만에 보는 설정이라 솔직히 저도 까먹었어요. 뭐 사실 지금은 고스볼을 통해서 신비를 언제 어디서든 부를 수 있고 신비 아파트가 아파도 신비가 멀쩡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완전히 사라진 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는 신비 아파트 메인 보일러가 고장나서 신비까지 고통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비와 하리두리는 구인남이 도망치고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퇴장한 지하 보일러실로 향하게 됩니다. 뭐가 고장난 거지? 귀신답지 않게 엄청나게 허접한 공격을 하고 있는 고양이 귀신, 바로 묘인기.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구묘기는 세상을 고양이로 뒤덮어 멸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묘인기는 제법 초반에 등장하는 괴수 형태의 귀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허접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클래식한 형태의 쫓고 쫓기는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그래도 묘인기가 보습을 가지지 못한 하리도리에게 다른 개시처럼 정신적인 피해가 아닌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하다고만은 할 수 없긴 하겠네요. 갑자기 엄청나게 소심해지는 묘인기. 바닥에 고인 물 때문인 것 같은데 물 터는 모습이 진짜 영락없는 고양이. 신비는 이 점을 이용해 보일러 주변에 흐르는 배수관을 부메랑으로 파괴해 묘인기를 멀리 내쫓는데 성공합니다. 잠깐, 신비야, 아파트 파괴하면 너 아파지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탈출하던 신비와 둘이는 또 다른 고양이 소리를 어디선가 듣게 되는데 너희가 보일러를 고장낸 거였구나. 갑자기 다시 등장한 묘인기. 이제 슬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죠. 하리를 공격하려는 묘인기를 역으로 공격하려는 고양이. 그리고 갑자기 하수관이 터지면서 아기 고양이들이 큰 피해를 받을 상황이 오고 마는데 이때 예상치도 못하게 묘인기가 하리와 고양이를 구해주면서 묘인기의 사연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사이좋게 먹어야지. 아유, 이 아가씨 또 먹이 주고 있네. 죄송합니다. 보일러실 문을 누가 이렇게 열어놨어? 그러게 말이에요. 고장나면 어쩌려고. 누구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밝혀지는 묘인기가 등장한 사연. 여기서 반전의 반전은 묘인기가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